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아교육과 2학년 김하연, 박효임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존의 유아교육 정책은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있었지요. 정부는 이러한 한계들을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립, 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즉각 추진 과제로는 1. 유아의 학습권 보장 2. 국공립 유치원 확대 3.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 이렇게 3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입니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유치원 유형은 1. 공영형 유치원 2. 협동조합형 유치원 3. 매입형 유치원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장점을 합친 곳입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권학 이념이나 특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마음 놓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별도의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증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유치원의 대상이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3에서 5년 동안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와 교육기자재, 시설 기보수 예산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기준 서울 4개원, 대구 2개원, 광주 1개원, 강원 1개원 운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EBS 뉴스에서 강릉과 광주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예산 중단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였던 강릉과 광주 소재 유치원에 대한 지원 중단이 확정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특효 사업으로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 종료 유치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며 나머지 3개 유치원도 사업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직접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유치원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 유치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가지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맡기 때문에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 내용이나 제안들이 실제 교육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비리 유치원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라고 지적하며 협동조합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당사자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로 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유치원 운영으로 인한 교사와 부모의 의견을 취합하는 소통 작업, 조직 변경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 작업, 유치원 회계와 협동조합 불일치는 업무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교권 침해, 협동조합 운영으로 수반되는 모임 승차의 문제, 유아 졸업 후 조합 참여일지 불투명의 문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2019년 기준 서울 1개원, 경기 1개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원장님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믿고 보내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 관련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전문 경영인에 비해 운영의료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성공적인 정착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교사, 교직을 매입하여 회원한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 공립유치원 지원율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모델의 유치원이며 원화수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지역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에 도모하는 새로운 설립 모델입니다. 매입형 유치원의 신청 자격으로는 건물 전체가 동일인 소유여야 하고 저당권증이 설정된 경우 매입계약 전까지 권리 의무 관계가 종결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2019년 기준 서울 14개원, 부산 3개원, 울산 1개원, 광주 1개원, 경기 14개원, 경남 2개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과와는 달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에휴, 하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게 말이야. 우리 하연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으로 바뀐대. 그래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국공립으로 바뀌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좋기는 선생님도 바뀌고 유치원도 리모델링 되어서 환경도 바뀌고 심지어 교육과정도 바뀌는데 우리 하연이는 아직 6살이라 유치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치원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면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어. 완전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는 거나 다름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단점이 있을 줄은 몰랐네. 게다가 국공립은 돌봄교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고 해서 더 걱정이야. 나 같은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보니 통학버스를 운영해주는 국공립도 많이 없지 않아? 그렇게 되면 확실히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 에휴. 또한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사를 비롯한 기존 교직원들은 유치원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실직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불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공영형 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난 뒤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10년간 지원 금액의 50%를 국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공영형 유치원 전환을 영구적으로 해준다면 사후의 원성도 낮아질 거라 예상합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평판이 나쁘지는 않으나 그 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토대로 보완점을 다듬어가며 이를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앞선 두 유치원보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미 예착을 형성한 유치원 환경이 갑작스레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직원 전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입형 유치원 전환이 확정된 유치원은 5년 정도 적응 기간을 두어 공립 유치원 교사를 파견하고 아이들과 적절히 애착 형성을 하며 교육과정도 천천히 적응해 나간다면 학부모들과 유아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되면서 해고당했던 교사들에겐 교육청 차원에서 추천서를 작성해 취업 지원을 해주거나 임용고시 응시를 원하는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책이 교사를 존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국공립 유치원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그 이유로 돌봄교실과 통합버스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교육청의 돌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원화가 5명은 돼야 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봄교실과 통학 차량이 필요한 학부모들은 아예 사립유치원을 선택해버리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고집해야 할까요? 모집 기준을 낮추거나 정기적인 수요조사로 희망자가 늘어날 시 돌봄교실과 통합버스 운영을 실시한다면 수요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기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유아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청, 그리고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